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제76주년 제헌절인 오늘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에 10에서 50mm,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80mm지만 많은 곳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는 이번 주 내내 지속될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로 인해 기온이 약간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덥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30도를 밑돌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오르겠고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 안흥면 송안리 일대에 8만 8천 제곱미터가량의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가 건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 보건소가 일본 뇌염을 전파하며 여름철 출현 빈도가 높은 작은 빨간 모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월군 보건소가 노년층의 마음 건강을 위해 매주 수요일에 진행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이 소식도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7월 1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인미애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강원도 내 농축협 상호금융 공동대출액은 1조 2,6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1,300억 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체율 11%로 2022년 1.8%, 지난해 6.7%에 이어 급격히 높아진 겁니다. 임 의원은 공동대출은 여러 조합에서 함께 나가는 대출인 만큼 부실이 생기면 피해가 매우 커진다며 중앙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고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9만 126명의 동의를 얻으며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성사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자동차 등의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취지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원도 내 택시 요금이 다음 달 5일부터 일제히 오릅니다. 강원도는 최근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형 택시 기준 2km 내 기본 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했습니다. 이는 킬로미터당 운송단가 대비 약 16.6% 오른 겁니다. 또 할증이 적용되는 심야 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당긴 밤 11시부터 새벽 4시로 하고 시군마다 조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택시 요금은 2022년 이후 2년 만에 올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 안흥면 송안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횡성군 안흥면 송안리 신재원 마을이장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안흥면 송안리에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이 마을의 민가는 총 몇 가구로 추산되고 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규모가 그 횡성군의 그 허가 민원과에 들어온 발전 용량이요. 예. 최대 규모로 들어왔어요. 그 발전 용량은 한 12,000kW고요. 면적으로는 88,000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저희 마을은 28가구에
57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저기 송안리라는 마을이 그 분지형으로 해발 한 550에서 650 정도 고도 마을이에요. 그리고 조용하고 경관 좋은 마을인데 이렇게 큰 태양광을 해보겠다고 하는 업자가 발전 허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민가가 적은 마을이다 보니까 이 태양광 네. 발전소 건립에 좀 용이한 부지라고 판단해서 사업이 추진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마을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 마을의 의견은 뭐 결사반대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군수님 면담도 한 2회 신청해서 했고요. 그리고 허가민원과도 저희들이 한 방문을 4회 정도로 해서 계속 그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를 표명하고 계신데 이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군청과 사업자 측이 좀 마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가지려고 하거나 가졌던 적은 없었던 상황인가요? 네, 저희 마을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뭐 만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뭐 만나면은 뭐 회의성 뭐 이런 발언들이 오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만나면은 현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시기나 규모와 관련해서 관련 의견을 조율하신다거나 이렇게 좀 시도나 협상을 한 적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현 상태까지는 없는 상태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군청과 사업자 측은 이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아무 입장을 전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입장을 전했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군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저희들한테 들어왔다고 이렇게 통보 자체도 안 해요. 저희들이 이제 좀 알아봐서 이제 이게 들어왔구나를 아는 거지. 그 진행되는 사항을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좀 알게 된 부분이라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뭐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이유로 좀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을 위쪽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부지가. 예. 그리고 그 부지 내 그 산 14-2 이냐에 대해서는 그 땅 주인이 불법으로 그 산지를 개발한 부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거를 허가도 받지 않고 이제 그 무단으로 훼손을 하다 보니까 그 수년간 토사 유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농지도 그 주위의 농지들이 좀 매몰된 사례도 있었고요. 농수로 막히면 농수로 파손까지도 돼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에 보면은 엄청난 피해를 준 부지인데, 횡성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 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틀림없이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상복구 명령도 내려서, 그리고 횡성군에는 조례가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임야에 대해서는 그 태양광 발전 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군에서의 의지가 발전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뭐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 그 군수님이나 허가민원과는 법적 논리만 뭐 잣대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장님, 그 마을이 산 바로 가까이에 있는 마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마을이에요. 네.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우수한 또 횡성하면은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사업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4개로 나눠서 별도 명의로 신청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뭐 누가 봐도 그런 평가, 영향 평가도 이제 한 부분이겠지만, 뭐 누가 봐도 쪼개기잖아요. 그게 뭐 한 장소에 저희들이 추가로 또 알아낸 게 횡성군으로 소규모로 또 하나가 들어와서 5건이 들어왔더라고요. 총.
예. 보면 누가 봐도 그 쪼개기잖아요. 쪼개기 신청이 분명한데 한 장소에 쪼개기로 들어와서 허가를 전체적인 범위로 횡성군에서는 해석을 해야지 쪼개기 부분 요구만 가지고 허가가 나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예.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군청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뭐 결사 반대죠, 뭐. 그냥 그러면 아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전면 벽지화를 해야지 이게 이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이런 거를 반대하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일단은 그 교두보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걸로 해서 주위에 이제 땅도 매입을 좀 하고, 네, 뭐 주민들을 좀 많이 와해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두보마저도 저희 마을에서는 결사 반대를 해야지 그거가 허가가 나는 이상은 저희 마을은 뭐 계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시위를 통해서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뭐 안 되면은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뭐 규모를 확대해서라도 거기할 예정이에요. 강경한 입장이신데 만약에 사업자와 군청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면 이 발전소 건설에 좀 합의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뭐 그런 생각을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게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허가가 났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군수님한테 절대 허가가 안 난다고 이제 이렇게 강하게는 하지만, 뭐 피치 못하게 법적의 논리로 봐서 뭐 문제가 없어서 허가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 부지 면적과 뭐 발전 용량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네, 또 이장님과 주민분들의 의견이 또 잘 조율이 돼서 앞으로 합의를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희 최종적으로 이제 그 알아보다 보니까 군계획위원회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는 그 전문가들로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네. 예, 거기서 충분히 좀 검토가 돼서 그 허가가 좀 저희 바람은 취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 안흥면 송안리 심재원 마을이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7월부터 9월까지 출현 빈도가 높은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뇌염을 전파시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올해 처음 국내에서 발견됐는데요. 네. 발견된 곳은 충남 부여, 충북 청주 지역으로 작은 빨간집 모기의 등장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출현된 이유로는 기후변화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올해 등장한 시기는 지난해보다 2주 더 빠릅니다.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매개 모기에 물려서 바이러스가 혈액 내로 전파됨으로써 급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전염병인데요. 이 사망률이 높고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이은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습한 기후에서는 모기,
파리, 쥐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이 증가하고 서식 환경을 변화시켜 다양한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은 전염성, 증상의 심각성, 치료 가능성 등에 따라 그 위험도가 다르긴 하지만 특히 쥐와 모기 매개 감염병은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모기는 다양한 바이러스와 기생충을 옮길 수 있는데 기온이 높아지거나 장마철에 물 고인 곳이 많아지면 모기 번식지가 늘어나고 활동이 활발해져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지며 대표적인 모기 매개 감염병은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일본뇌염 등이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기에게 물린 후 5일에서 15일 잠복기 후에 현기증 등의 증상이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네, 일본뇌염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같은 곳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출현 빈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해 10월 말까지 관찰됩니다. 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성 인구 공통 감염병으로 7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가지는데요. 이 감염자의 95% 이상은 무증상자로 자신도 모르게 지나가거나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이 되면 고열, 발작, 목경직, 창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중 20%에서 30%는 사망할 수 있으며 환자의 30에서 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무서운데 네. 아무래도 그럼 이 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유소화기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고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방충망, 모기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주기적인 방역을 통해서 모기를 박멸해야 되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보건소 이은경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환경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매개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올바른 손 씻기와 외출 후 샤워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는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통한 고인물을 제거하는 것도 좋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 진드기 등 기피제를 좀 몸에다가 뿌리시고 실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密閉 용기에 보관하고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매개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덥하고 습한 요즘 같은 날씨에 감염병 매개체로부터 전염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뇌염 외에도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모기, 파리, 쥐와 같은 감염병 매개체 활동이 증가하는데요. 이 서식 환경을 변화시켜서 다양한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감염병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와 외출 후 샤워 등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뇌염에 감염되지 않도록 모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0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월군 보건소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실시한 노년층 마음건강 증진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최은혜 주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월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최은혜 주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영월군 보건소에서 진행한 이번 마음건강 미술치료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나요? 이번 진행한 마음건강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기표현, 감정 이완, 집단
입산 활동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미술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참가하신 어르신들은 총 몇 분 정도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반응은 어땠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15명 모집에 17명이 접수하셨습니다. 오, 8회기 동안 약 90% 이상 출석률을 보였고요. 또한 참가하신 어르신들의 반응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타인과의 소통이 즐거웠다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정원 초과했네요. 반응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네. 가장 그중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미술 치료 프로그램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활동은 대부분 회기마다 다 만족하고 가셨지만 특히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경험에 대한 격려와 자기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의 치유의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미술 치료에 관심이 좀 있는데 이게 뭐 언어 치료도 있고 다양한 마음 건강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미술 치료의 매력은 가장 대표적인 매력은 뭘까요? 그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네. 늘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마음보다 더 속 깊은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심리 상태가 어르신들이 그리는 그림, 이제 뭐 사물, 뭐 표정 이런 거에서 드러나서 이걸 분석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 노년층의 경우에 주로 어떤 정신질환을 가장 주의해야 하고 또 예방법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실까요? 노년층에서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우울증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력감, 식욕 저하,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있고요. 예방법으로는 사회적 활동,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으로 정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무료로 진행이 됐나요? 이 프로그램이요? 네. 네, 무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면 이제 뭐 제한 없이 연령대나 뭐 그런 특정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였나 봐요.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아동, 청소년, 직장인, 임산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가 되었고요. 예.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방학 기간을 이용한 지역아동센터 연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아동, 청소년, 직장인, 임산부 또 그냥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연령대나 상황에 맞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건가 보네요. 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인가요? 현재는 무료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유익하네요. 이렇게 무료로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까 저도 관심이 생기는데 이런 정보들 이제 나한테 맞는 마음 치료 정보를 찾으려면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홈페이지인가요? 네, 저희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프로그램 운영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거기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최은혜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